그래서 피를 보충해 주려고 하는 미역국에 피를 흐트러뜨리는 넣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 도열과 파열은 서로 상극이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서초구에서 배한호 한의원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해자에 채소 채자를 쓰는 건데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해조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이 명칭을 딱 붙인 거죠. 바다의 대표적 채소, 해채, 바로 미역입니다. 그래서 미역을 바다의 대표적인 채소다. 그래서 해채라고 예전부터 명명한 지가 벌써 최소 50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바닷속에 있는 그 물질 중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다라고 딱 1타로 뽑은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역이 인류랑 오랫동안 반복된 건 방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역사입니다. 신석기 시대 이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랑 친밀감,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충분히 검증이 되고 파악이 거고요. 두 번째, 이 미역의 성질이 순둥순둥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나쁜 사람,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과 오래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미역의 성격 자체가 순둥순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상대편과 맞추기 위해서 MBTI도 보고 체질도 보고 서로의 성격 차이를 보는 건데, 미역은 특별하게 성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때나 편하게 드셔도 탈이 날 게 없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특히 한의학의 기미론에서 순기, 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먹어왔고 순기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곽광을 받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가 없으면 벌써 몇 번 썼다가 1, 2년이면 퇴출이 됩니다. 기록상으로도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온 지가 최소 50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먹어왔던 건 실증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산모에게 이 미역국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먹어왔느냐? 영양소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3대 영양소 때문입니다. 첫째는 출산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부족해지겠죠? 많은 양의 하혈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합니다. 식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많은 철분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역이죠. 두 번째, 산모의 몸이 뼈마디가 그야말로 다 벌어졌다가 다시 맞춰주는 과정에서 칼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미역에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몸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도, 육아를 하기 위해서도 인체의 신진대사, 일종의 인체의 어떤 군불 떼주는 역할의 그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요오드거든요. 요오드가 있어야 갑상선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칼슘, 철분, 요오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역국이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산모들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 이 좋은 미네랄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미역에 들어있는 이 3대 미네랄은 미역국이라는 형태로 먹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철분이 소화 흡수율이 한 4%라고 본다면, 미역에 있는 철분을 산모가 먹었을 때는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를 소화하기가 가장 좋은 형태가 바로 미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거의 기록상 500년, 경험상 1000년 넘게 미역국을 먹어왔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분의 함량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겠죠. 생미역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제일 많을 것이고, 말린 미역은 수분의 함량이 가장 적을 것이고, 불린 미역이 또 중간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은 잘 씹어서 우리가 삼킨 다음에 결국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흡수가 되는데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생미역이 흡수가 제일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손이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식이섬유질도 그대로 있고, 주변에 이제 알긴산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말리게 되면 말리는 과정에서 세포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화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한 번 더 바뀌는 겁니다. 이 말린 미역을 다시 물에 넣고 불리게 되면
세포벽이 한 번 더 파괴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소화흡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미역, 말린 미역, 불린 미역의 순서대로 불린 미역이 소화흡수가 제일 잘 되고 생미역이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생미역이 소화가 제일 안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말린 미역이고 그나마 불린 미역을 조리했을 때가 소화흡수가 가장 용이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 비슷한 깊이로 있죠. 근데 미역이 조금 얕은 바다에 있고 좀 곰피가 원래는 깊은 바다에 있는데 둘 다 이제 양식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바다에 이제 있겠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미역은 겉모습이 매끈매끈하지만 곰피 미역은 피부 표면이 곰보 자국 같다 그래서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곰피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형태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곰피 미역은 먹어보게 되면 이 특징적으로 약간 쓴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역처럼 끓이거나 이렇게 이제 국 형태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적은 양을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는 용도로 국환해서 많이들 드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역국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시마국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바닷속에 비슷하게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미역국은 그 국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역을 먹기 위해서 국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마 국물은 미역국과 비교하자면 다시마를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물을 먹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미역은 미역 자체의 영양소를 즐기는 것이고 다시마는 그 다시마가 우러나온 국물 형태의 국물을 즐기는 거죠. 이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기미론이라고 그래서 각 채소 또는 해조류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건데요. 또한 이제 미역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혈이라 그래서 피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미역 자체의 어떤 철분을 먹기 위해서 그대로 먹는 거고요. 다시마의 기미론적의 특징은 이수라고 그래서 붓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마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국물을 먹는 건데, 국물을 좋다고 먹고 국물 속에 영양분을 먹고자 먹는 건데, 만약 그 국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국물 속에 미네랄은 흡수했지만 안 나가버리게 되면 몸이 붓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마를 달인 그 국물의 특징은 몸에 들어온 국물이 소변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걸 이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미역은 보혈의 작용, 다시마는 이수의 작용, 그리고 미역은 미역 자체를 드시는 것이고 다시마는 국물을 드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양학이 발달하고 최근에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 궁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미론적 관점이 약해지게 되면서 원래 전통적으로 먹지 않는 방법대로 섞여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미역국에 마늘과 양파를 넣는 겁니다. 원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요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혈, 피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파, 마늘, 양파는 파혈, 피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보충해 주려고 하는 미역국에 피를 흐트러뜨리는 파, 마늘, 양파를 넣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 미역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를 보충해주고 철분의 어떤 정도를 높여주는 그만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전통적으로 미역국에는 파 당연히 안 넣고 마늘, 양파를 안 넣어야 됩니다. 보혈과 파혈은 서로 상극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역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위에 찌들고 일사병이 있을 때 미역 자체를 생미역으로 먹었을 때는 소화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고유의 찬 성질을 이용해서 내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미역과 좋은 궁합은 오이입니다. 오이도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찬 성질의 미역과 찬 성질의 오이가 만나서 미역 오이 냉국이 되게 되면 이틀에 한 번만 먹어도 여름철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미역이 소화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흡수를 약간 돕기 위해서 냉국에다가 보통은 식초나 설탕을 조금 넣는 거죠. 여름철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미역 자체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이거나 또 바깥쪽 날씨가 찰 때는 생미역으로 먹게 되면 소화를 방해하게 되고 소화흡수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몸이 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철 한더위 2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역을 1시간, 2시간 푹 끓이게 되면 미역의 성질이 따뜻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따뜻한 성질인 쇠고기, 양지나 설도를 넣어서 같이 끓이시게 되면 철분이 많은 붉은 고기, 쇠고기랑 또 해조류 중에서 철분이 많은 미역이 만나서 철분 그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시사철 같이 드시면 또 정말 좋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아랫배가 찬, 흔히 이제 한약에서 소민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조금 이제 잘 체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생미역을 드시게 되면 약간 채기가 생기고 소화 장애가 발생되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역을 피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생미역 또는 그 냉국만 피하시고 미역을 1시간 이상 잘게 잘라서 푹 끓인 다음에 뭐 성질이 따뜻한 황태라든지 쇠고기 조금 넣고 그 국물과 건더기를 꼭꼭 씹어서 또 천천히 드시게 되면 또 충분하니까요. 제가 이제 앞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미역은 순기, 기운이 순둥순둥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리법만 약간 바꿔주시면 꼭 가려야 되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미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미역의 좋은 점 잘 기억하셔서 천연 철분제로 또는 천연 칼슘제로, 천연 요오드제로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 몸에 맞게 또 적절히 이용을 하시게 되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질병이다. 순간적으로 또 치매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매의 가장 큰 전조 증상 하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서초구에서 배한호 한의원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치매란 전통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 매병이다 그래가지고 내 입을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내 입이 되게 뻣뻣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병, 치매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정신을 내 마음대로, 내 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전통적인 치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을 역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치매로 많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대 질환,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 4가지의 질병을 기조로 깔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 같은 연령대 친구들보다 치매가 더 많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4가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더 치매가 올 확률이 가중되는 거죠. 첫째, 흡연을 하신다거나, 두 번째, 과음을 하신다거나, 세 번째, 운동을 안 하신다거나, 네 번째, 11시 전에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고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면의 불균형, 이 4가지랑 4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치매가 잘 올 수 있는 체질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도 3년 정도 탄 차랑 20년 정도 탄 차가 있게 되면 고쳐야 될 것이 훨씬 월등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는 공산품이고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를 해주게 되면 내구 연한을 길게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인체는 그 노화가 되게 되면 그대로 그 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장기의 일부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계처럼 손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치매는 노화라고 하는 그 끝점에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일으키는 질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낙상으로 이제 넘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둔기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머리를 부딪혔거나, 이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시다가 낙상으로 넘어지시면서 한쪽 머리를 부딪히시게 되면 그 뇌진탕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머리띵하고 지나면 좋아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충격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치매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뇌진탕이 있었을 경우 그 부딪힌 곳은 괜찮은데 그 충격파로 인해서 반대편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이 피 한 방울, 2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CT 찍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한 3주 뒤가 지나서 이 출혈량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출혈로 인해서
뇌 부피한 공간이 밀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뇌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고, 또 물론 흡수가 되면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런 물리적인 충격들이 치매를 또 일으킬 수 있죠. 물론 기계적인 물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충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어떤 금전적으로 갑작스럽게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어떤 송사를 겪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순간적으로 또 치매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의 원인을,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로 분류가 되는데, 대개 그 치매 환자의 7, 80%는 알츠하이머 병, 그리고 이제 20%는 이제 혈관성 치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이 혈관성 치매는 뇌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일종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사실상 그런 건데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치매의 가장 큰 전조 증상 하나는 뭐냐면 청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분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늦다, 더 큰 소리로 내가 얘기를 해야 저분이 알아듣기 시작을 한다. 원래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갖고 나오시는 것이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가장 끝까지 갖고 있는 감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잘 안 들리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인 치매로 갈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요. 일단 치매의 기본적으로 원인들이 현재는 다양하게, 치매 환자의 한 60에서 80%는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약이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이 되었던, 또는 기구식품이 되었던, 인스턴트가 되었던, 본인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꼭 이제 필수제가 아니면 과감히 오히려 줄여나가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반면에 본인이 뭔가 인스턴트라든지 튀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셨다면 그런 것들을 싹 다 줄여내고, 현미 채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조금 땅에서부터 갓 나와가지고 신선하고 그 땅의 기운, 바다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그대로 있어서 자연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조금 체계 있게 드시는 것이 어떤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저는 필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권하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은 상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차를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요. 두 가지 차가 있습니다. 국화차랑 캐모마일 차입니다. 한약적으로 볼 때 치매는 머리 쪽으로 허열이라고 그래서 가짜열, 가벼운 열이 뜨고 머리가 띵하고 머리에 일종의 정기적인 어떤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서 네트워크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서 치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떠 있는 일종의 열, 왜 컴퓨터도 팬이 있고 냉장고도 팬이 있어서 모든 전자제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부팅을 해서 열을 내게 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그 열을 떨어뜨리는 팬, 냉각기, 냉각수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머리에 열 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 열 받는 일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차가 바로 국화차랑 캐모마일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가 걱정되고 또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두 차를 하루에 한 300cc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화학 제품들, 건강기능 식품들, 불필요한 음식들을 조금 깔끔하게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요.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면서, 그리고 손발은 차지고 아랫배는 차면서 이제 치매 증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지모관 운동, 붕어 운동이라고 그래서, 사지모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다리를 다양하게 막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침대나 바닥에 이제 누우신 채로, 특히 이제 바닥이 좋겠죠. 바닥에 누우신 채로 하늘을 보고 이제 팔다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 주는 거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사지모관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머리 쪽으로 너무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이 머리 쪽에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버그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다리로 에너지를 갈 수 있게 분산시켜 주는 게 바로 사지모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지모관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엎드리거나 누우신 상태로 붕어 운동이라고 그래서 다리부터 머리까지를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붕어가 헤엄치듯이 온몸을 이렇게 이제 붕어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릴렉스가 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결국 두뇌를 관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을 다양하게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가락을 연습해 주시는 것. 이 세 가지 운동은 늘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해주시게 되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 우황청심원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황청심원이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인데요. 가까운 약국에 가도 가까운 한의원에 가도 이 우황청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황청심원을 이틀에 한 알, 3일에 한 알 정도를 가지고 본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 정신력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치매 환자분들이 정신력이 본인도 모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화를 잘 내시거나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이제 우황청심원이 그런 일종의 앵그리버드 상태 같은 짜증과 화가 나시는 상태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정신력이라든지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또 집안에 치매 환자가 계신 분들은 우황청심원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우황청심원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심장의 어떤 각성 효과를 일으키면서 구규라고 그래서 눈, 코, 귀, 입 구규를 통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정신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우황이라 그래서 담석증에 걸린 소의 쓸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원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서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할 때 먹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그 용도는 우황청심원 기능이 아주 10분의 1 정도의 용도고 뇌경색 뇌출혈 환자 초기에도 효과가 나는 것이고 치매 환자분들도 이 사양과 우황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또 복용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가장 걱정되는 질환 1위가 또 치매고 또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1위가 또 치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이 영상이 또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물처럼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요. 이 남성성이 조금 부족해서 근심 걱정인 남성분들은 따로 이것저것 비아 땡땡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서초구에서 배한호 한의원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물을 찾기 위해서고요. 안전한 물을 찾는 건 뭐냐면 그냥 생수로 먹었을 때 시원하고 좋지만 끓이지 않았을 때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 때문에 한번 끓여서 먹는 게 좋은데 물은 끓이면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식물이 들어가야 그나마 식물 성분이 우러나면서 먹을 만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먹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한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료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차를 의학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의 모든 약은 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파리, 뿌리, 줄기를 달여서 거기에 나오는 특정 성분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되니까 내가 오한이 들고 또는 근육통이 있을 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차의 목적은 치료적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물의 맛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물을 먹더라도 물을 통해서 기분도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차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체력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는 그 맛 때문에 아주 좋은 허브 향을 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물, 그리고 치료적 목적의 물, 맛있는 물 때문에 차라고 하는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차의 정의는 국소적으로는 차 잎에 국한됩니다.
차 잎에 보성 차밭 가시면 다 아시죠? 그 차나무에 연한 차잎을 가지고 끓인 물에 우려내서 먹는 것이 전통적으로 국소적인 의미에서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차로 쓰다 보니까 열매 또는 뿌리 그리고 줄기 뭐 잎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거나 달인 것을 이제 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커피는 커피 열매를 가지고 숙성시켜서 과육을 벗겨내고 다시 이제 안에 있는 원두를 볶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차 범위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쓴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 생활에서 단맛과 짠맛 위주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먹기 위해서 매운맛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가 의심스럽고 또 짠맛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에 걸리지 않을까 좀 의심스럽게 되고 매운맛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관 손상을 걱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맛들뿐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맛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맛들의 어떤 편향성을 잡아주게 되면서 건강한 입맛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사실 쓴맛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쑥, 냉이, 달래 같은 쓴맛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먹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현대화될수록 우리가 전통적인 쓴맛을 잊어버리고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일하게 쓴맛을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그게 현대적으로 커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쓴맛을 통해서 과항진될 수 있는 심장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폴리페놀의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커피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역시 체질적으로 달라서 태어민들은 서너 잔 드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체구가 작고 그리고 체격이 작은 소민들은 한 잔만 드셔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기호랑 체질에 따라서 또 장단점을 또 찾아서 드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드신다 그러면 정말 현대적인 쓴맛의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차 재료가 잎이 됐든 줄기가 됐든 뿌리가 됐든 열매가 됐든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용매를 통해서 먹고자 하는 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용출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먹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영양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를 먹는다 그러면 온도가 40도 이상 돼줘야 인체 체온 36.5도보다는 살짝 높거나 비슷해야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차를 영양적인 측면에서 먹겠다 그러면 따뜻하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여름에 뜨거운 차를 계속 드실 수가 없죠. 그러면 오히려 밖도 더운데 속도 덥게 되면 오히려 이제 병을 얻을 수가 있을 때 이럴 때 여름에는 또 한시적으로 본인 몸에 맞춰서 또 시원하게 드시는 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에 비해서 효과랑 효능을 따지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드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이 차 고유의 어떤 성질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차게 먹어야만 되는 몇 가지 정해져 있는 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부자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부자가 성질이 굉장히 맹렬하고 더운 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를 이용할 때는 원래 서늘하게 먹는 차 형태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밖에도 성질이 따뜻한 예를 들자면 계피차라든지 인삼차라든지 홍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뜻하게 드셔도 좋지만 원래 기밀론적으로 봤을 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또 시원하게 드셔도 따뜻한 거에 못지 않는 또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여름철에 더위를 가시기 위해서 차로 먹고는 싶은데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차는 바로 오미자차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는 아예 따뜻한 물에 우리는 게 아니라 정수기에 냉수를 받아놓고 이 냉수에 잘 씻어놓은 오미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8시간 넣어둡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뭐 저녁 8시에 넣어뒀으면 다음날 아침 8시에 꺼내서 그냥 그 시원한 채로 드셔도 됩니다. 유일하게 시원하게 또 먹을 수 있는 또 오미자까지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온도에 따라서 차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제 영양 성분으로 분석을 하다 보게 되면 그
고유의 차의 특징을 잊어버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라고 하는 것은 허브, 피토케미칼만 강하고 나머지 영양소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차를 봐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노폐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몸에 지방이 흡수되고 지방이 이제 합성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녹차차를 드시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홍차입니다. 그래서 홍차는 녹차의 어떤 장점,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는 측면의 어떤 장점은 살리면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 단점은 줄인 게 또 홍차가 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편하게 또 즐기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옥수수 또 차가 있는데요. 옥수수 차는 대중적으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옥수수 차는 이제 옥수수 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염 부위를 떼내서 이 옥수수 수염차를 이제 만드는 건데 장점은 이뇨 효과입니다. 그래서 붓기를 빼고 비만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옥수수차를 드시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전통적으로 많이 즐기는 차 중에 하나는 결명자차가 있습니다. 이 결명자차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여름철 그 수영장 가게 되면 뭐 아폴로 눈병에 걸렸다, 결막염에 걸렸다, 충혈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결명자차를 먹게 되는 건데요. 이 결명자차는 눈이 붉을 때 이 붉은 눈을 좋아지게 하는 용도로만 쓸 뿐만 아니라 이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특히 남자들 40, 60대 전립선이 안 좋아서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도 물 대신에 차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안구 충혈이 반복되시는 분들도 안구 충혈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또 결명자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광고를 하고 또 먹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헛개차인데요. 헛개차는 헛개나무 열매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차고요. 지구 한자로 이제 지구자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헛개나무 열매차의 가장 큰 특징은 알코올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음주 가무를 즐길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이 직장인들이 숙취 해소 목적으로 그냥 일반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헛개나무 차를 드시게 되면 술도 빨리 깨고 간의 피로도도 빨리 좋아져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를 해야 됩니다. 이 녹차는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만 뽑아가지고 다이어트의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개발돼서 판매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육류를 많이 드시고 지방 섭취가 많아가지고 통통하신 분들은 녹차를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체구가 키에 비해서 BMI가 적으신 분들은 이 녹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서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철분 결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물처럼 드시면 안 되고 그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이라든지 지방 성분, 튀김 음식을 많이 먹은 당일이라든지 그렇게 그때 이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차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즐기시면서 또 편안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명자차는 물처럼 드시기에는 이것도 기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충혈이라든지 또는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일주일 정도만 짧게 낮에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게 되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각성 효과랑 이뇨 효과로 꼭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 제가 20, 30, 40대 남성분들한테 요 결명자체의 또 다른 팁을 하나 딱 설명드리자면 이게 정말 남성능에 너무 좋습니다. 결명자차 이 남성성이 조금 부족해서 근심 걱정인 남성분들은 따로 이것저것 비아 땡땡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결명자차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정말 만족할 만한 풍성한 볼륨감을 새벽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차 같은 경우에도 물처럼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요. 많이 드시게 되면 붓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뇨작용으로 힘도 빠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헛개나무 차도 알코올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많이 드시게 되면 실제로 음주를 많이 하셔도 덜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 과다를 부를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적정량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화차랑 캐모마일 차입니다. 이 국화차가
향이 은은하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갈수록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게 동양에서는 국화차고, 그 국화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캐모마일이 된 겁니다. 똑같이 이제 국화차인 거죠. 그래서 국화차를 한국에서 구해서 드시거나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캐모마일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100cc, 200cc 정도 드시는 것은 또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카페인도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꼭 추천시켜 드리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드셔도 좋지만 하루에 먹는 양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100cc, 200cc 정도가 좋고요. 원래 하루 수분 섭취량이 최소 겨울철이면 1리터, 남녀노소 계절별로 다르지만 평균 겨울에는 우리 성인 남성이 1리터 정도의 물을 따로 섭취하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처럼 드시는 건 아니고 정말 차로 100cc, 200cc 매일 정도 드시는 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 다혈질이고 늘 떠들고 늘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얼굴이 붉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인삼차, 홍삼차, 계피차를 드시게 되면 안구 출혈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더운데 더운 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열체질이다, 이를테면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는 주변에서 나를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얼굴이 뜨겁다, 가슴이 뜨겁다, 밤에 잘 때 몸이 화끈화끈거린다, 뭐 냉수마차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내 몸을 덥게 하는 더운 기미를 가진 인삼, 계피, 홍삼, 생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자면 몸이 차신 분들, 아랫배가 늘 차고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름철 에어컨만 쐬도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남들보다 두세 배 옷을 껴입어야 되고 지하철 여름철 에어컨이 도는 곳에 서 있지도 못하는 분들은 또 이 인삼, 생강, 또 계피, 홍삼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열나는 분들은 먹을 게 없느냐? 있습니다. 성질을 차게 만들어주는 차,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이 보리가 성질이 평이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몸을 살짝 서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보리차 드시면 되고요. 그 열을 더 떨어뜨리려면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결명자차가 몸에 열을 확실히 꺼주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에 걸쳐서 또 결명자차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차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또 그에 또 못지않은 단점도 있으니까 차에 대한 이 장점을 잘 살리시고 단점을 잘 보완하시면서 또 본인의 어떤 체질에 맞게 잘 음용을 하시게 되면 또 보약보다 더 좋은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